전라남도의 한적한 어촌 마을.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낡은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은 서민정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바다 냄새가 짙게 배인 골목길과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시장 사람들, 그리고 폭우에 정박한 낡은 어선들이 이곳의 일상을 그려낸다. 민정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할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김치를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민정은 학교가 끝나면 시장 일을 도우며 자랐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민정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민정아, 이리 와서 이거 좀 들어다오. 시장 한복판에서 할머니가 큰 목소리로 민정을 부르면 그녀는 작은 손으로 김치통을 들고 상인들 사이를 누볐다. 사람들이 민정을 보며 웃으며 인사했고 민정도 그 인사를 기분 좋게 받아주었다. 민정의 곁에는 항상 강우진이 있었다. 우진은 민정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이웃집 소년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자랐다. 언제나 피부가 까맣게 그을린 우진은 씩씩하고 활달했으며 민정에게 있어서 든든한 친구였다. 민정아, 오늘도 시장에서 일하니? 우진은 매일같이 민정을 찾아와 말을 걸었다. 민정은 땀을 닦으며 웃었다. 응, 오늘은 할머니가 많이 팔아서 좀 덜 힘들어. 우진은 민정의 손에 물 한 병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거 마셔. 더우니까 탈진하지 않게 조심해. 민정은 고맙게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피로가 조금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도 오래가지 못했다. 민정이 18살이 되던 해 외할머니가 갑작스레 병에 걸렸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정은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조경호였다. 경호는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면서도 뒷세계와 연관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번쩍거리는 금반지와 두툼한 금목걸이를 걸고 다녔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 사장으로 불렸다. 민정 씨,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아요? 어느 날 경호가 민정을 찾아와 말을 걸었다. 민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네? 어떻게 아세요? 경호는 웃으며 말했다. 다 알아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말이죠. 그는 민정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대신 아주 간단한 일만 해주면 돼요. 민정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간단한 일이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시장에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고 부주의한 사람들도 있죠. 나는 그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일을 해요. 민정 씨는 그저 잠깐 손만 빌려주면 돼요. 민정은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도둑질을 하라고요? 경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도둑질이라니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말아요. 그냥 잠깐 손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병원비도 마련할 수 있고 민정 씨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민정은 망설였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병원비 고지서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도둑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할머니는 늘 가르쳐 주셨다. 생각해봐요. 민정 씨. 경호가 다가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민정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 경호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기침소리, 약값, 병원비. 민정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정의 머릿속에서 조경호의 제안이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병원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 병원에서는 점점 더 많은 약값을 요구했다. 민정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날 밤 민정은 작은 방에 앉아 할머니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가끔씩 심한 기침이 터져나왔다. 민정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켰다. 할머니를 이렇게 두면 안 돼. 무슨 일이든 해야 해. 하지만 조경호가 제안한 그 일, 도둑질.
그것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민정이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는 그녀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잔인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약도 살 수 없었다. 민정은 점점 궁지에 몰려갔다. 며칠 뒤 민정은 다시 조경호를 찾아갔다. 시장 구석의 작은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경호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 민정 씨 올 줄 알았어요. 그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경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손을 비볐다. 물론이죠. 내가 언제 말 바꾼 적 있나요? 민정 씨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민정은 망설임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경호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물론이죠. 민정 씨가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사람들이 떨어뜨린 지갑이나 가방을 주워오는 것뿐이에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민정은 시장 곳곳에서 경호가 지시한 대로 움직였다. 경호는 민정에게 시장의 취약한 구역과 사람들이 방심하는 시간을 알려주었고 민정은 그곳에서 몰래 물건을 훔쳤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경호의 말처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봐요. 별거 아니잖아요. 경호가 웃으며 민정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이걸로 할머니 약값 해결할 수 있겠네요. 민정은 손에 쥔 돈을 내려다보았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할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은 잠시 뒤로 밀려났다. 그날 밤 민정은 약국에서 할머니의 약을 사서 돌아왔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기운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정이 약봉지를 꺼내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정아, 이걸 어떻게?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정을 끌어안았다. 우리 민정이가 이렇게 다 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정은 그 순간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다.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제는 단순히 주운 물건이 아니라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일도 시켰다. 민정은 두려웠다. 하지만 경호의 말은 달콤했다. 민정 씨, 이렇게만 하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할머니 병원비도 다 갚고 민정 씨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경호의 말에 민정은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돈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이건 다 민정 씨가 잘해서 벌어들인 거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빚진 거니까. 민정은 그 말에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양심의 가책이 그녀를 괴롭혔다. 누군가를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벌어들인 돈으로 할머니를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느 날 민정은 우진을 시장에서 마주쳤다. 우진은 민정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민정아. 요즘 잘 지내? 얼굴이 좀 야인 것 같은데. 민정은 우진의 다정한 말에 웃으며 답했다. 응, 그냥 할머니 병간호하느라 조금 피곤했어. 우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너 혼자서 다 감당하기 힘들지 않아?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그때 경호가 멀리서 민정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정 씨. 시간 됐어요. 가야죠. 우진은 경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저 사람. 누구야?
너랑 무슨 일 하는 거야? 민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시장 일 조금 돕고 있어. 별일 아니야. 우진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민정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경호를 따라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우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민정의 생활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조경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졌고 민정은 그의 명령에 따라 점점 더 위험한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장에서 지갑을 슬쩍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값비싼 보석을 노리는 일까지 맡게 되었다. 경호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 민정 씨, 이건 우리에게 정당한 대가예요.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가진 자들만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벗어나. 그러니 조금쯤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의 말에 민정은 매번 설득되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피어올랐지만 할머니의 병세를 생각하면 그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는 듯했다. 민정은 매일같이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곧 다 나으실 거예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할머니는 그런 민정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우리 민정이 정말 다 컸구나. 고생 많다. 우리 손녀. 민정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하는 일의 대가로 할머니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정은 평소처럼 시장의 한 보석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경호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 상점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유리 진열장을 열고 목걸이를 꺼내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민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상점 주인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 거기서 도망 못 가. 주인은 재빨리 가게 문을 잠그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민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했다. 손에 든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인을 향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주인은 단호했다. 용서. 너 같은 도둑을 그냥 보낼 것 같아. 경찰이 오면 다 밝혀질 거야. 경찰은 금방 도착했고 민정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갔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시장의 풍경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민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어떡해. 내가 왜 이런 짓을. 민정은 후회로 가슴이 미어졌다. 처음에는 단지 할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경호의 유혹에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민정은 신문을 받았다. 경찰은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저지른 절도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민정은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이 정도면 중형을 피할 수 없겠네요. 협력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한 사람이 누군지 말해보세요. 경찰의 질문에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조경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를 배신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며칠 후 민정은 법정에 서게 되었다. 판사는 그녀의 범죄 목록을 차례대로 읽어내려갔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법정 안은 무겁고도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서민정 피고인, 당신은 다수의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원은 당신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민정의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았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민정은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철창 너머의 풍경은 삭막했고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매일 아침 점우 소리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작업장에서 일했다. 처음 며칠간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움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그녀는 철창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간방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홀로 울던 그날 밤, 민정은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어. 다시는. 철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그날 밤, 민정의 눈빛은 달라졌다. 구치소 생활은 하루하루가 길고 고통스러웠다. 규칙적인 일과 속에서 민정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아침 점호가 울리면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고 식사를 마친 후 작업장으로 향했다. 작업장은 좁고 공기가 탁했으며 그녀는 매일같이 플라스틱 조립 작업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손끝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굳은 살이 박혔다. 민정은 무표정하게 손을 놀리며 하루를 보냈다. 감방에 돌아오면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할머니는 잘 계실까? 우진 오빠는 나를 기억할까? 철창 밖 세상은 점점 멀어져가는 듯했고 민정의 기억 속의 따뜻한 일상은 희미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은 아침 식사 후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작업 도중에도 두통이 찾아왔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정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민정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날 오후, 민정은 결국 작업장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의무실에 누워있는 민정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다. 간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민정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다. 요즘 식사를 제대로 못했나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입맛이 없어서 거의 못 먹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다. 혹시 마지막 생리 날짜가 언제였는지 기억하나요? 그 질문에 민정은 멍하니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생리, 언제였더라? 민정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부터 불규칙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한번 받아보죠.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검사가 진행되었다. 민정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철제팬이 천천히 돌아가며 낡은 소리를 냈다. 설마, 민정은 생각했다. 그럴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민정을 다시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다. 민정은 조용히 간호사를 따라 의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민정 씨, 임신입니다. 순간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다. 네, 임신이에요. 약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자신의 배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평소보다 약간 불러오른 배.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체중 증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였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몰랐어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감옥에 오기 전부터 임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때문에 증상이 늦게 나타난 걸 거예요. 민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감옥 안에서 이 차가운 철창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니. 아버지는 누군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민정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머릿속에는 여러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중 유일하게 떠오른 사람은 강우진이었다. 민정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진은 자신이 이렇게 되었단 사실도 모른 채 바다로 나갔을 것이다. 그가 돌아왔을 때 민정은 이곳에 없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정 씨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해요. 감옥 내에서의 출산은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민정은 흐릿한 눈으로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감옥에서 아이를 낳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날 밤 민정은 간방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배에 손을 얹으니 약하게 느껴지는 태동이 있었다. 작고 여린 생명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 민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이, 이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후로 민정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 점호에서부터 작업장까지 그녀의 손길은 더 부드러워졌고 더 신중해졌다. 배를 보호하기 위해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감방 동료들도 그녀의 변화에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철창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가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민정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감옥의 차가운 벽돌과 좁은 철창 너머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생명의 온기가 번져나갔다.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작업 시간에도 딱딱한 침대에 누워 어둠을 바라볼 때에도 그녀의 손은 자연스레 배로 향했다.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구나. 민정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직 작디작은 태동이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그 느낌은 마치 삶의 증거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를 키웠다. 민정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주변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함께 감방을 쓰고 있던 한은숙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챘다. 은숙은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해온 중년 여성으로 감옥 내에서 일종의 언니 같은 존재였다. 야, 민정아, 요즘 밥도 잘 먹고 얼굴에 생기가 도네? 은숙의 말에 민정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민정의 손을 잡았다. 임신한 거지? 나도 엄마였어. 그 눈빛 보면 알아. 민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은숙이 그 사실을 알아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지만 은숙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여기서 나도 애를 키웠어. 힘들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 은숙의 말에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정말 여기서 애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정의 어깨를 다독였다. 응, 내가 도와줄게. 너 혼자가 아니야. 그날부터 은숙은 민정의 곁에 붙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임신 중에 먹어야 할 음식, 몸을 보호하는 법, 그리고 태동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하는지까지. 민정은 은숙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고 자신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감옥에서의 식사는 빈약했지만 은숙은 자신이 모아둔 작은 간식들을 민정에게 몰래 건넸다. 이건 내가 아껴둔 땅콩과 말린 과일이야. 너 혼자 먹어. 민정은 두 손으로 그것들을 소중하게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민정의 등을 두드렸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들어. 하지만 너는 잘 해낼 거야. 그 아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더 단단해졌다. 이제 그녀는 단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정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다. 감방 동료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서로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담요를 나누어 주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식사를 조금 덜어주었다. 민정은 그들이 건네준 작은 온기에 눈물을 흘렸다. 감옥이라는 삭막한 공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녀는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은숙이 민정에게 물었다. 태명이 뭐야? 민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태명.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은숙은 웃으며 말했다. 태명을 지어주면 더 정이 들고 더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내 아이한테 햇살이라고 불렀어. 너도 하나 지어봐. 민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바람. 내 이름은 바람이야. 은숙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왜 바람이야? 민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바람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고 멈추지 않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숙은 그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네. 바람처럼 강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기를. 민정의 하루는 이제 바람을 위해 존재했다. 그녀는 매일 작업을 마치면 감방으로 돌아와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람아, 오늘 엄마가 일을 열심히 했어. 너도 힘내서 잘하고 있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밖으로 나갈 거야. 그때는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볼 수 있을 거야. 민정의 눈에는 빛이 돌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무료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희망을 품었다. 바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은숙은 그런 민정을 보며 가끔씩 미소를 지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눈빛이 다르네. 민정은 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웃었다. 맞아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바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힘이 나요. 시간은 흘러 민정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이제는 감방 동료들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한은숙의 도움 덕분에 민정은 무리하지 않고 작업을 조절할 수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가끔씩 그녀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민정이 감옥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어느 날 오후 은숙이 작업장에서 민정을 불렀다. 야 민정아, 이리 와봐. 민정이 다가가자 은숙은 작은 종이와 펜을 건넸다. 너 편지 써보지 않을래? 너도 소식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다. 편지라니. 감옥에 들어오고 난 뒤로는 한 번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그리고 할머니에게 실망을 줄까 봐 편지를 쓰지 못했다. 하지만 은숙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가 생겼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하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잉크가 종이에 닿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녀의 마음이 새겨졌다. 강우진 오빠에게. 오빠, 잘 지내고 있나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오빠는 전혀 모르겠지요. 그동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요. 실망했죠? 죄송해요. 오빠가 늘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줬는데 나는 그런 믿음을 저버렸어요. 할머니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오빠가 알면 얼마나 화낼지 그리고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 나 임신했어요. 나도 몰랐어요. 여기 들어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는 배가 눈에 띌 정도로 불렀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무서웠어요. 감옥 안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배 속에서 움직이는 아이를 느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웃게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오빠, 혹시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내가 나가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나 그리운 서민정. 민정은 편지를 마치고 눈물을 훔쳤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 후회, 그리움,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그녀는 봉투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넣고 주소를 적었다. 전라남도 목포시 항구로 12, 강우진 앞으로. 주소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너 할 수 있어. 반드시 전해질 거야. 며칠 뒤 교도소의 교도관이 민정의 편지를 수거해 갔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우진이 그 편지를 읽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가 미소 지으며 편지를 열고 그녀의 소식을 듣고 놀라면서도 기뻐할 모습을 떠올렸다. 오빠가 알면 반드시 찾아와 줄 거야. 민정의 눈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자유를 상징하듯 하늘은 너무나도 넓고 푸르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다. 민정은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우편물을 확인했지만 강우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은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직 소식이 없니? 민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마 바다에 나가 있나 봐요. 어촌에선 몇 달씩 배 타고 나가니까요. 은숙은 조용히 민정의 등을 쓰다듬었다. 기다리면 오겠지. 내 마음이 닿을 거야. 민정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매일같이 우편물을 확인하며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다. 몇 주 후 감방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민정의 이름이 적힌 회색 봉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수취인 불명, 반송 처리됨. 민정의 손에서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반송 처리됨이라는 차가운 글씨가 눈에 박혔다. 우진 오빠가 거기 없다고?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간신히 붙잡고 있던 희망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은숙이 다가와 그녀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다시 시도해보면 돼. 포기하지 마. 하지만 민정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용기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손을 배에 올리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엄마가 약속을 못 지켰어. 작은 생명은 그 순간에도 배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민정은 눈을 감고 흐느꼈다. 세상과 단절된 감옥 속에서 그녀의 희망은 철창 너머로 사라져버린 듯했다. 시간은 흘러 민정의 배는 만삭이 되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느새 어머니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며 민정은 힘든 일상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키워갔다. 바람아, 오늘도 잘 자라주었지?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널 꼭 안아줄게. 작업장에서 힘든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민정의 손은 늘 배 위에 얹어 있었다. 그 모습에 감방 동료들은 미소를 지으며 응원해 주었다. 한은숙은 민정의 곁에서 그녀가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고 함께 일하는 이들도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곤 했다. 야, 민정씨, 이제 진짜 엄마 얼굴이 다 됐네. 그래, 눈빛이 완전 달라졌어. 그녀의 변화는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민정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전의 그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책임감과 강인함이 생겨나고 있었다.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거센 바람이 감옥 담장을 휘감았다. 감옥의 창살 사이로 빗줄기가 휘몰아치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바닥에 쓸려다녔다. 태풍이 온대. 모두 방으로 들어가. 교도관의 외침에 수감자들은 황급히 감방으로 이동했다. 민정도 은숙의 부축을 받으며 서둘러 방으로 향했다. 감방 안에서는 창문이 철컥 잠기고 바람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민정은 침대에 앉아 배를 감싸 안았다. 태풍의 거센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움직였다. 민정은 두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바람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민정의 배에 강한 통증이 밀려왔다. 마치 누군가 뱃속을 꽉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었다. 민정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요악. 은숙이 놀라서 달려왔다. 민정아. 괜찮아. 설마. 지금? 민정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올 것 같아. 은숙은 곧바로 철창 밖으로 고함을 질렀다. 교도관님, 여기요. 산기가 왔어요. 거센 바람 소리와 빗소리 속에서도 은숙의 외침은 간신히 전해졌고 교도관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상황을 파악한 교도관들은 침착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의무실로 옮겨야 해. 어서 가자. 민정은 은숙과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섰다. 거친 통증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의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의무실 창문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어둠이 깔린 하늘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 속에서 민정은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숨을 몰아쉬었다. 왜 깊게 숨 쉬어요. 자, 하나, 둘, 셋. 힘을 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민정은 온 힘을 다해 힘을 줬다. 그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점점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눈앞이 하얘지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은숙이 민정의 손을 꽉 잡았다. 민정아, 넌 할 수 있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민정은 이를 악물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내 아이를, 바람이를 꼭 만나야 해. 몇 번의 고통스러운 시간 후 드디어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힘을 준 순간 방 안에 울려 퍼진 것은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였다. 우왕, 우왕. 민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땀에 젖은 얼굴로 그녀는 간호사가 건네주는 작은 생명을 받아 안았다. 따뜻하고 연약한 존재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가락, 오므린 눈, 그리고 작은 입술. 바람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바람은 작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민정은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세상의 모든 시련이 그녀를 덮쳐도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은숙이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민정아. 정말 고생 많았다. 바람이도 무사히 나왔네. 민정은 은숙을 바라보며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 해냈어. 바람이를 만나게 됐어. 의무실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민정의 품 안에 있는 바람이는 조용히 숨을 쉬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폭풍우가 지나가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다. 민정은 바람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이제 함께 해나갈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람이가 태어난 후 민정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감옥이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도 그녀의 삶에는 따뜻한 생명이 함께했다. 바람이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민정의 품속에서 잠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민정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감옥 내에서도 바람이는 작은 기적처럼 여겨졌다. 수감자들은 바람이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고 누구나 한 번씩 안아보려고 했다. 은숙은 특히 바람이를 아껴주었다. 민정아, 정말 예쁘게 나왔구나. 너를 꼭 닮았어. 언니, 바람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정말 감사해요. 민정은 눈물 맺힌 눈으로 은숙을 바라보았다. 바람이는 감옥의 좁은 침대에서 매일같이 자라고 있었다.
비록 철창 아니었지만 민정의 품속은 언제나 따뜻했다. 어느 날 감옥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자선단체에서 수감자들의 아기들을 위한 후원 행사를 연다는 것이었다. 바람이도 명단에 올랐고 민정은 간단한 면담을 위해 외부 손님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다. 민정은 감옥 문을 나서며 바람이를 품에 안았다. 철창 밖으로 나가는 건 오랜만이었다. 바람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민정은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아, 여기 봐, 박이야. 여기가 내가 살아갈 세상이야. 바람이는 응답하듯 손을 흔들었고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면담 장소는 감옥 외부의 작은 회의실이었다. 지역 자선단체의 관계자들과 몇몇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민정은 바람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몇몇 사람들은 민정을 보며 속삭였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바람이의 건강과 안전뿐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 남자는 단정한 셔츠에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민정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민정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우진 오빠. 그 남자는 한참 동안 민정을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민정아. 진짜. 너 맞아. 민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우진을 다시 만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는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나 여기서 아이를 낳았어. 우진의 시선이 민정의 품에 안긴 바람이로 향했다.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우진은 믿기지 않는 듯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바람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이 아이가 내 아이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응, 내 아이야. 바람이라고 해. 우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정말 잘 자랐네. 예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말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편지를 보냈어. 근데 반송됐어. 오빠가 없다고 해서.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럴 리가. 내가 그때 바다에 나가 있었어. 돌아왔을 땐 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오해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우진이 떠나버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그녀를 찾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람이를 더욱 꼭 안았다. 우진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찾았으니까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너도, 바람이도. 그 순간 민정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철창 속에서 외롭게 지냈던 시간들,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매일같이 흘렸던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우진의 따뜻한 품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면담 시간이 끝나고 우진은 민정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바깥에서 기다릴게. 내가 나올 때까지 바람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집도 준비할 거야. 민정은 믿기지 않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나를 기다려줄 수 있어? 우진은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난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이제부터는 셋이 함께 할 거야. 민정은 바람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없을 것만 같았던 희망이 철창 너머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민정은 바람이와 함께 감옥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긴 시간 동안 차가운 철창 속에서 버텨왔던 날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은숙을 비롯한 같은 방 동료들은 민정의 출소 소식을 듣고 아쉬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민정아,
바깥에서 꼭 행복하게 살아. 바람이랑 함께. 은숙은 민정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훔쳤다.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나 여기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은숙은 웃으며 민정의 손을 꼭 잡았다. 여기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 나중에 편지라도 한 통 보내줘. 민정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럴게요. 언니도 건강하세요. 바람이를 품에 안고 철문을 나서는 순간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깥 공기는 차갑고도 맑았다. 철창 너머로만 바라봤던 하늘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감옥 입구에는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민정아, 여기야. 민정은 바람이를 안고 우진에게 달려갔다. 우진은 바람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와, 정말 많이 컸네. 바람아, 아빠 기억해? 바람이는 낯선 듯 우진을 바라보았지만 곧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에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진은 민정과 바람이를 데리고 작은 트럭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민정에게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감옥의 차가운 벽과 좁은 철창이 아닌 넓고 푸른 하늘과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우진 오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요? 우진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내가 조그마한 집을 마련했어. 해안가에 있는 집이야. 바람이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있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도 있어. 민정은 믿기지 않는 듯 우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정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거야. 바람이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민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상상조차 못했던 삶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한참을 달린 트럭은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집 앞에 멈춰섰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목조주택, 그리고 작은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그네가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에요? 민정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우진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정은 바람이를 안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거실과 부엌, 그리고 두 개의 방이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고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우진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힘든 일도 많겠지만 우리 셋이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날 저녁, 셋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우진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선과 따끈한 밥이 차려졌다. 바람이는 생선을 손으로 잡고 입에 넣으며 까르르 웃었다. 민정은 그런 바람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우진은 그런 민정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는 내가 지켜줄 거야. 바람이도, 너도. 민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철창 속에서의 시간이 길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그녀는 강해졌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마주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는 민정의 품에서 깊이 잠들었다. 그녀는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바람아,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바다도 보고 꽃도 만질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는 달빛이 바다 위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조용히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했다. 민정은 창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 우리 행복. 우진은 그런 민정을 조용히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 후의 햇살은 따뜻했고 그 햇살 아래서 민정과 바람이 그리고 우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날 아침, 작은 해안가 마을은 평화로움에 가득 차 있었다. 민정과 우진의 집 앞마당에는 꽃들이 만개했고 바람에 살랑거리는 꽃잎들이 그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축하했다. 민정 씨,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행복해지셨네요. 민정은 그들의 따뜻한 응원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화관을 썼다. 평범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우진은 멀리서 바람이를 안고 다가왔다. 바람이는 작은 정장을 입고 어색한 듯 옷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바람이도 오늘의 주인공이네. 잘생긴 꼬마 신랑 같아. 우진은 민정에게 다가와 바람이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 바람이, 오늘 엄마랑 아빠 결혼식 잘 지켜봐야 해. 바람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엄마 예뻐. 아빠 멋져. 그 순간 민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철창 너머로만 바라보았던 자유, 그리워하던 가족의 모습, 그리고 바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모든 것이 기적처럼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은 둘러앉아 함께 축하했고 간단한 예식이 진행되었다. 우진은 민정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다. 민정아, 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기적이었어. 그리고 바람이까지. 이 모든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너와 바람이 곁에 있을 거야. 민정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오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건 오빠 덕분이야. 바람이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함께라면 이제 두렵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복을 보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민정과 우진의 집으로 모였다. 작은 마당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차려졌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바람이는 그네에 앉아 신나게 웃었고 민정과 우진은 그런 바람이를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은숙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민정의 초대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 민정은 은숙을 보며 달려가 안겼다. 언니,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민정을 꼭 안아주었다. 당연하지. 내가 널 어떻게 안 오겠니.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진짜로. 고마워.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람이에게 다가갔다. 바람아, 기억하니? 여기 은숙 할머니야. 바람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요 할머니.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이 되자 해변으로 내려간 민정과 우진, 그리고 바람이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민정은 바람이를 안고 파도에 발을 담갔다. 작은 발이 차가운 물에 닿자 바람이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시원해. 엄마, 시원해. 민정은 바람이를 높이 들어 올리며 웃었다. 그래, 이 바다는 이제 너의 놀이터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우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다가왔다. 민정아, 이제 우리 정말로 시작이네. 민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셋이서. 우진은 바람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이제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함께 살아가자.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바람이는 피곤한지 금세 잠이 들었고 민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불을 덮어주었다. 창문 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여전히 잔잔하게 들려왔다.
우진이 조용히 다가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생 많았어, 민정아. 이제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어. 민정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두렵지 않아. 오빠랑 바람이랑 함께라면.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람이와 손을 잡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자유롭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민정과 바람이, 그리고 우진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폭풍 같은 과거는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 너머로 그들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완전한 시작. 그들의 이야기, 이제부터가 진짜였다.